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상경 저자님 초청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오장 줌스쿨 71회차 드디어 70회를 넘겼습니다. 오늘은 불금의 저녁 8시, 여러분은 이렇게 멋진 시간대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은 진짜 멋진 자기계발의 전도사 같은 분들이세요. 자, 주제는 누가 내 꿈을 훔쳐갔을까? 책 제목이신데 최근에 신간을 내셨거든요. 자, 언제, 어떻게, 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내 꿈을 되찾아오는 꿈여행 가이드북. 누가 내 꿈을 훔쳐갔을까? 출간 기념 특강이세요. 두 번째 책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내 꿈을 찾고 옛날 2002년에 보던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마크네요. 이루고 나누며 사는 삶에 대해 따뜻한 설레임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루시냐면 특강 예정 내용은 1장에서는 갈팡질팡했던 10대 때의 방황기, 2장에서는 빈둥빈둥 내 꿈의 잠적기 20대, 30대에는 뒤척뒤척하고 이제 탐색하는 시기, 40대에는 두근두근 하는 꿈을 찾아서 몰입하는 시기, 50대에는 어우렁더우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책도 구성하셨는데 아마 특강 내용도 비슷하게 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강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책을 구입하신 뒤에 서평 혹은 책을 구입하신 뒤에 후기를 올려주신 분께는 저자분께서 이따 설명하실 거지만 어떤 건지 굉장히 귀한 선물을 주신다고 22년 동안 본인이 저도 저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22년 동안 온라인 뭐 엑셀 파일 이런 형태로 독서 노트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거 뭐 수백 권인가요? 수천 권인가요? 하여튼 그런 노트와 그 템플릿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성인용이 있고 아이용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김상경 저자님을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제 공유 화면을 끄고요. 네, 공유해 주시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꿈 훔쳐갔을까? 저자 김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 뵈면 좋은데 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특히나 네. 저도 이제 독서 모임 마샤라 있을 때부터 독서 모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독서 모임하고 인연이 많은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또 그런 애착,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 먼저 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그 사명, 문장으로 제 사명을 누군가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문장형 사명 꿈을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 그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왔던 강마애를 보고 난 드림마애로 가자 하고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예전 책에서 절대영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갑자기 유레카 같은 직감이 떠오르는 순간 이게 나한테 절대영감이 생겼구나 해서 드림 마에스트로 꿈의 거장 김상경이란 이런 닉네임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땅끝마을 소년이고요. 농사짓는 부모 시정마을에서 태어나서 강주 거쳐서 서울로 대학 갔는데 회사에서 입사할 때마다 진급할 때마다 플랜카드 붙인다고 그래가지고요. 촌놈이 출세했다고 말리느라고 혼났었습니다. 제가 두 번의 생일이 있는데요. 물론 첫 번째 생일은 태어난 생일 5월 16일이고요. 두 번째 생일 5월 16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채팅창 여셔가지고 저게 무슨 생일일까요? 정답을 맞히신 분은 서평에 관계없이 제가 선물을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일일까요? 너무 빨리 맞추셔서 이러면 재미없는데. 박정녀님, 너무 어디서 내 강의 들으셨나? 결혼 기념일입니다. 원래 결혼 기념일은
처갓집에서 정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제 생일이 5월 16일인데 결혼도 5월 16일 날 하래요, 저한테. 그래서 내 인생은 혁명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죽을 날짜도 5월 16일로 정해놨습니다. 사망 예정일 99세 5월 16일이 제가 죽을 날짜입니다. 자살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 그 어딘가요? 무학교회인가? 이전 책 저자 특강을 한번 하러 갔는데 강의를 들으러 오신 어르신이 저 뒤에 앉아 계셨는데 8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77세 5월 16일을 사망 예정일로 항상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서 그 어르신이 손을 들더니 강사님 저 대목에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책을 읽다가 덮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5분 동안 사과드리느라고 저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 날짜는 저 위에 있는 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정한 거거든요. 죽을 날짜에서 현재 날짜로 딱 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계발 쪽에서 꿈에 기한을 더하면 목표화가 된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꿈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고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측면이고 부모가 주신 상명을 죽일 리는 없잖아요. 만약 전날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아마 내 팬미팅 데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한번 지적받고 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99세 굿땡으로 수명을 늘려놨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런 얘기 조금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아시아나에서 22년 근무를 했었는데 그중에 반 정도를 교육팀에서 교육총괄 또 승무원 면접관 자율개발 그때 이제 컨텐츠들이 지금 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항공이라든가 독서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지금은 작가 겸 회사 대표 또 독서포럼 마포 나비소풍 회장을 맡고 있고요. 사장학교 전체 독서 모임도 제가 만들어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로 제가 해온 게 꿈을 면접하고 꿈에 대해서 개인 코칭하고 꿈에 대해서 강의하고 꿈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 계기가 이런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아시아나항공 인재개발팀에서 승무원들 면접관을 수백 번 했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하면서 애들한테 코칭을 해줄 수가 없어요. 무슨 코멘트를 하면 요즘 애들은 인터넷에다 올리더라고요. 아시아나 면접 갔더니 오른쪽 세 번째 면접관이 인신모독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전혀 얘기를 못하지만 저는 반복해서 수백 명, 수천 명 경험하다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꼭 자기소개하라 하면 다이어트 자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혹시 정유영님 마이크 켜시고 갑자기 훅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아까 진로 관련한 컨설팅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를 들어 예. 면접관으로 앉아 있는데 그 승무원 지원자가 예. 다이어트 30kg 성공했다고 자기소개를 하면 플러스 점수 주시겠어요? 마이너스 점수 주시겠어요? 저 같으면 면접관이면 그냥 제로로 그냥 플러스도 제로.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게 예, 30kg는 뺐다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만 항공 승무원하고는 별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로로 저는. 반 정도인데 그 좀 질문을 네. 바꿔볼게요. 네. 면접관 앞에 서 있는 지원자는 감성 상태일까요? 이성 상태일까요? 이성이 아닐까요? 이성. 다이어트를 자랑한다는 건 자기 감성을 네. 어필하는 거잖아요. 나 네. 이렇게 고생해서 성공했으니까 네. 나를 어여삐 봐달라 이거거든요. 네. 근데 앞에 있는 면접관은 굉장히 이성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100% 마이너스를 주면 걔는 바로 탈락입니다. 그 순간. 아. 얘기 딱 하는 순간 왜 승무원을 저희가 50명 뽑으면 10,000명 정도 몰려오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으면 절대 안 뽑습니다. 그 친구는. 네. 얘들은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런 측면 아니고 네.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그걸 해마다 몇 명한테 똑같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학습하는 게 아니고 욕망만 하고 있구나. 네. 내 꿈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거나 제가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꿈을 선택하기 전에 꿈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겠구나 아이들한테. 네. 어른들이 안 알려줬기 때문에 얘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이제 네. 끄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 책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에 트루놀스
전이라는 이런 단어를 조어를 넣어놨는데 예전에 영국이 이제 대영 제국이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귀족들이 자녀들을 프랑스, 대국인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세상을 배우고 그 안에서 어떤 삶, 어떤 꿈을 꿀지를 보낸 여행이 그랜드 투어라는, 우리나라에도 책이 몇 권 나와 있거든요. 그랜드 투어라는 개념이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핀란드에도 지금 바리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예기간이라는 건데 고등학교로 갓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을 바로 가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사회 경험을 해본 다음에 이거저거 해보다가 뭐 알바도 하고 서빙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어디 가서 인턴도 하다가 이 길이 나한테 맞는다는 자기 확신이 들면 여기에 필요한 전공이 뭘까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간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탐색할 수 있는 기간,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 트루노스 전이라는 게 아예 고유명사가 되면 좋겠다. 진짜 내 꿈을 찾아가는 내 삶의 진북 여행, 트루노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쭉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들어가면서 좀 우리 국어 어법에 틀린 표현을 좀 썼어요. 왜냐하면 나의 꿈, 나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관 단어를 붙여서 표기를 했습니다. 꿈이 아니고 내 꿈, 남 꿈을 이렇게 아주 대응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붙여서 표기를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꿈이 왜 이루어진다고 온 나라에서 진동을 하는데 지상 최고의 꿈나라 같은데 내 꿈이 없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외치는데 본인 꿈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란 단어는 스타들의 꿈이거나 남들의 꿈이다. 그래서 그 보편적인 꿈에서 나만의 꿈을 떼어내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단어가 생각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붙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내 꿈이 없으면 절대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외치지만 내 꿈이었는데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러 어법을 이렇게 틀리게 했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책을 쓴 계기는 이런 겁니다. 내 꿈은 왜 언제 어떻게 사라졌을까? 이걸 한번 되돌아보자. 만약에 그거를 알게 된다면 내 꿈을 내 스스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그 찾은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학습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지원자들이 꿈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어른들이 잘못했구나. 아이들한테 꿈을 어떻게 대면해야 될지 알려준 사람이 없었구나. 꿈이라는 게 한번 선택을 하면 자기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땀방울을 흘려야 되고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주는 어른이 없었다. 왜? 그 어른도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그 어른이 먼저 자기 꿈을 가지고 몰입해본 경험을 가지고 알려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어서 이런 시간을 뭐 시간 제약도 있어서 드릴 수는 없지만 혼자 앉아서 이런 거 한 번씩 되돌아보셔서 찍고 계시고 막 그럴 건데 되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꿈은 왜 사라졌을까? 내 꿈은 언제 사라졌을까? 내 꿈은 어떻게 사라졌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뭐 한근대 소장님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나한테 고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 이런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전에 화상전화가 처음 개통되던 시기에 나왔던 광고 같아요. 중동에 현장에 가 있는 아빠가 한국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있는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얘가 외치고 그거에 이제 주변 아저씨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이 아이가 꿈이 뭔지 모르고 그냥 들러대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살의 쇼. 아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대통령. 대통령이래, 대통령. 대통령 되면은 아빠 뭐 시켜줄래? 탕수육. 같이 드세요. 쇼하고 살자. 쇼. 저도 사실 이 광고가 나왔을 때는 그냥
웃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의 꿈을 면접관을 막 하다 보니까 이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어른들에 의해서 꿈에 대한 태도가 확립이 되는구나. 어른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던지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반응과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관심 있나 호기심 있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는 지 꿈을 외친 게 아니죠. 아빠의 꿈을 외친 거고 아저씨들의 꿈을 외친 거죠.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고작 탕수육 시켜준 존재가 아닌데 전혀 모르고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을 무엇으로 판단할까? 반응과 표정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신입사원들이 항상 들어오면 비전의 향기란 강의를 4시간씩 했었어요. 인생의 목적 중심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과거에 지나왔던 꿈을 한번 적어보라 했더니 어떤 파일럿, 40대 파일럿이요. 이발사가 꿈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기장님, 이발사가 꿈이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이발사 얘기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답니다. 고작 꿈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어른들은 되게 그냥 어른끼리 만나서 아침 인사하듯이 밥 먹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하듯이 아이들을 만나면 꿈을 물어봅니다. 그래 놓고 그냥 툭 던지듯이 던진 질문이었는데 어른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든다? 뭔가 사회적인 판단에 안 미친다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반응을 해요. 꿈이 그거밖에 안 되니? 뭐 하면서 실망을 하거나. 그냥 아이들은 어른들의 맞춤을 그게 자기네 생존이기 때문에 어른의 표정을 보면서 대통령, 판사, 변호사, 의사를 외치게 된다는 거죠. 되게 사소해지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자기 일을 살펴보지 않고 어른들을 살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꿈하고 칭찬받았던 꿈, 질책받았던 꿈을 한번 적어보시고 이게 같았는지 얼마나 틀렸는지를 한번 보시면 내 재능, 내 호기심이 있었던 꿈이 어디서 꺾였는지도 좀 돌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내 꿈을 찾아가는 내 삶의 진북 여행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화두를 가지고 왔냐면요. 제가 이제 그 이화여대 윤정구 교수님한테 진성 리더십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아카데미 다니면서 그때 이런 진북 자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을 진짜 북극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극은 진짜 북극이 아니랍니다. 두산백과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때의 북쪽은 진북이 아닌 자석이 가리키는 북쪽이다. 마그네틱 노스라는 거죠. 자북이라는 겁니다. 지구 표면에서 모든 경도선이 모이는 지리적 꼭지점 북극을 진북이라 하고요. 이건 북반구에서 자전축이 지표면에 꽂히는 지점으로 천구상 북극성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일치를 한답니다. 해서 진북을 북극성으로 표시도 한대요. 제가 이때 이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 우리가 내 가짜 꿈에 속고 살았구나 어렸을 때. 이 상징성이 되게 가슴에 남았어요. 이게 어떤 자국처럼 아, 나는 어른들이 이뻐하고 관심 주는 그 꿈을 내 꿈으로 알고 살았는데 진짜 내 꿈은 딴 곳에 있구나.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내가 판단해서 찾는 꿈이 내 꿈이구나. 그래서 진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이라는 건 진북 여행이다. 진짜 내 꿈을 찾아가는 여정인데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삶이란 이 일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만든 문장인데 삶이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그 일에 담겨있는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돌아봐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모방이 최고의 창조다. 제가요 이 책의 구성을 왜 이렇게 했냐면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겪어가는 과정, 고민, 아픔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의 차이라든가 나이의 차이 이런 건 좀 있지만 삶에서 꿈을 가지고 겪는 고민, 고통, 아픔들, 기쁨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읽게 쓰긴 했지만 읽으시면서 아 나도 저때 저랬는데 나도 그때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내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의태어 가지고 장을 꾸며봤습니다. 꿈이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10대 때 남의 장단에 내 꿈이 춤추다 갈팡질팡했었어요. 그래서 방황기라고 제가 아 내 꿈의 방황기였구나. 20대가 돼서 대학 가서 진짜 빈둥빈둥했거든요. 뭔가 내가 다 고생했다는 생각 때문에 갈 길을 잃고 진짜 빈둥빈둥 거렸습니다. 그래서 꿈이 완전히 잠적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내 꿈이 인생에서 호련히 사라졌구나 이걸 느꼈던 거고요. 30대가 돼서 어떤 계기로 뒤늦게 내 꿈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척뒤척 자료도 뒤집고 사람도 뒤집고 정보도 뒤지고 경험도 뒤지면서 꿈을 찾기 시작했고요. 9년 만에 제가 40대에 내 사명을 찾았습니다. 너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몰입이 되더라고요. 내가 찾았으니까, 내가 가치를 느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책이 나오고 강의가 되고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내 핵심 IP라고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나만의 독특한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지금 50대는 우리말에 어우렁도우렁이란 단어가요. 사람들과 설레어서 즐겁게 사는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왔던 꿈을 찾아가는 여정들에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면서 진짜 꿈을 찾는 분들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대 내 꿈의 방황기. 이때는요 제가 시골 학교 다녔는데 대통령이 진짜 천지에 있는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뭐 속된 말로 개나 고동이나 다 대통령 된다고 하길래 어린 마음에 아, 대통령이 한 1000명은 되나 보다. 굉장히 쉬운가 보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은 아침 인사처럼 뜻없이 꿈 질문을 던져놓고요. 아이가 대답하면 그 대답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거나 사회적 기준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칭찬하거나 질책을 합니다. 그게요. 아이 한 명한테는 부모님도 그렇게 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친척들도 그렇게 하고 마을 어른들도 그렇게 합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부모님은 대통령을 좋아하고요. 선생님은 의사 된다고 하면 좋아하고 친척 어른은 판사 되면 좋아한다고 그러고 아이는요. 좌충우돌 하는 거죠. 표정을 보면서 또 게다가 부모님도요. 한 2년 지나면 판사 좋아하다가 바뀌어요. 무관심해져. 그럼 아이는 또 맞춥니다. 이게 은연중에 학습이 되는 겁니다. 아이한테는. 아이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 꿈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치를 맞추는 꿈을 이게 꿈이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라다 보면 아, 내 꿈이라는 건 나를 살펴보고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살펴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렇게 반대로 하다 보니까 무심해지고 사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돌이켜 봤더니 내 꿈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지날 때는요. 꿈이 뭐야 하고 꿈이 뭐야?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니 중학교 후반부터는 꿈을 안 물어봐요. 자꾸. 학교 어디 갈 거야? 고등학교 어디 갈 거야? 고등학교 갔더니 대학 어디 갈 거야? 이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느냐 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그렇고 살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애들도 그러고 살고 있죠. 더 심해졌죠, 요즘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내 꿈은 과거 안에 있습니다. 내 추억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낭중지출한 한자어처럼요. 내가 좋아하고 잘했는데 어른들이 어떤 비난, 평가, 지적 이런 것 때문에 감추었던 것들을 내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돌이켜 봐야 찾아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나는 내 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왜? 고등학생 때는요. 입시전쟁 하느라고 꿈이 사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학생 됐더니 취업 전쟁 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고 회사 들어갔더니 완전 정치판이에요. 생존 경쟁 하느라고 이게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꿈은 이루어진다고 외치는데도 왜 꿈이 없는지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꿈을 가르치고 호통치는 사람도 자기 꿈이 없었다는 거죠. 그 어른들도. 이게요. 가운데 있는 게 제 드림 노트입니다. 뭐 비전 노트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제 삶이 한 장표 안에 내 인생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사명도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요. 집사람이 물어봐요. 여보, 지은이 친구 엄마들이 와서 저게 뭐라고 물어보는데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그래요.
40대 아저씨가 왜 저런 걸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여보 나이가 들면 꿈이 필요 없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가치 있는 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꿈을 향해 가는 뒷모습 등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한 얘기인데요. 독서 안 한다고 호통치는 사람도 자기는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2년간 정리한 저는 굉장히 정독인데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애인 고르듯 저 드림노트에 나이가 구도한 내 삶이 책을 만나는 기준인 거죠. 어떤 책을 고를까? 그 기준에 의해서 미리미리 다 정보를 메모해 놨다가 그 좋은 책을 선택했다면 정독하는 게 정답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년간 이렇게 했고요. 그게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유전으로 자연스럽게 7살 때요. 제가 독서 노트를 만들어주면서 지은아 아빠는 지은이가 집에서 책 읽는 걸 잘 모르니까 아빠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알지? 너도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 10권 읽으면 아빠가 영화 보여줄게. 이게 노란 라인이 영화 라인입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엑셀도 모르는 꼬마가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잘 기록할 것이다. 아빠 엄마 10권 읽으면 영화 보여준다 했죠. 잊지 마세요. 이러고. 어느 날 집에 갔더니요. 아빠 30권 읽으면 영화가 아니고 여행 가고 싶대요. 전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네가 나한테 세뇌당하고 있구나. 말은 제가 표정 관리는 했죠. 눈치채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되게 중요한 삶의 계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저한테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한테만 끝난 게 아니고요. 저걸 본 우리 승무원이 양식을 제가 템플릿 드린다고 한 게 이런 겁니다. 자극을 받아도 도구가 없으면 실행을 못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방법도요. 직접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승무원 딸이 똑같이 7살 때 이렇게 했는데 6천만 원어치 책을 다 읽었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이 친구는 아이 지용이가 저를 드림 차장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드림 차장님 만나러 가 엄마 그러면서 그 승무원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된 거고요. 저의 20대도 한심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당구에 미쳐가지고요. 당구 치고 짜장 먹고 우리 내역장님도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아. 토익 만점 맞았다는 거 보니까 저는 대학교 1, 2학년을 당구장에서 살았습니다. 전 당구의 당자도 모릅니다. 거봐. 그러실 것 같아. 포켓볼은 쳤습니다. 포켓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30대, 40대 때 과거를 제가 많이 돌이켜 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아픈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제 역사니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교 1, 2학년 때 당구 짝꿍이 있었어요. 당구 시대 때는 늘 당구쟁이들이 옆에 꼬였습니다. 당구장에서 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절교를 했거든요. 군대 가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농꾼의 자식인데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늘 놀자고 하는 친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면 늘 놀자고 하는 그 친구와 결별을 해야겠다. 돌아가신 구본현 선생님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했던 것도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 스토리를 책에다가 자세히 썼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걸 읽으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제가 빼긴 했는데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아픈 시대로 저한테 남아있고요. 이게 후회가 돼서 아시아나 입사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놀다 보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뭘 했냐면 열심히 취미생활을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한 1년 다니고요. 직장인 볼링대회 나갈 만큼 하루에 10게임씩 쳤으니까 한 2년, 2, 3년간 테니스 배우러 다니고 패러글라이딩 타러 다니고 뭐 수영 배우러 다니고 했습니다. 당구 시대에 대한 후회 때문에 이걸 했는데요. 열심히 살아도 이상했어요. 늘 허탈했습니다. 돌아서면 열심히 사는 게 정답은 아니구나. 열심히 산다는 그 자체로 제가 즐기고 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이런 거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고양이한테 앨리스가 물어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거에 달렸지 않냐 그랬더니 앨리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대요. 뭘 물어봅니까? 그럼 아무 길로나 가면 되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이게 이제 제 시골에 있는 제 추억을 생각하면서 캡처한 사진인데, 저는 오낭소리 보고 나오면서 감동을 안 받았거든요. 오낭소리 보고 나오는데 도시 여자인 제 집사람이 오빠 저런 영화를 보고 어떻게 감동을 안 받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너는 가슴도 없냐 이 인간아, 딱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때 제 입에서 한 문장이 딱 튀어나왔습니다. 당신한텐 감동이냐 나한텐 추억이다. 이 말 너무 멋있어, 적어야 돼. 뭐 나오면서 제가 막 메모를 했던 문장인데, 뭐냐면 저는 오낭소리 보면서 우리 옆집의 할아버지, 건너편의 할아버지, 아저씨 생각이 너무 많이 났었어요. 그렇게 자랐죠. 근데요, 그 70대, 80대 할아버지가 소를 모는데 소가 어떻게 반드시 갈까요? 우리 에리엘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밀양을 어떻게 반드시 소가 가게 할까요? 아, 이랑을 예, 뒤에서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앞에 뭐 보여주나요? 뒤에서 조종을 해줍니다. 근데 네. 뭔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잡아주는 방법이. 저한테는 추억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네, 정답. 네. 예, 아니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 다이나믹하게 하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뭐냐면 그 군대에서 총을 겨누면 항상 세 개 점을 일치를 시킵니다. 사람의 눈하고 타켓하고 총의 가늠자를. 어떤 얘기냐면 할아버지가요, 소 건너편에 특정 위치에 소나 나무나 풀이나 돌 무덤이 있으면 그 돌 무덤하고 할아버지 눈 사이에서 벗어나면 그쪽을 때려주는 겁니다. 소머리가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때리면 아프니까 왼쪽으로 가고요.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가는데, 문제는 건너편에 목적지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아무리 소가 열심히 일을 해도 삼천포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조종사들이 그럽니다. 인천공항에서 1, 2도만 벗어나도 LA 가려고 가는데 2, 3도만 1, 2도만 벗어나도 저기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저 알래스카로 날아간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거죠. 다만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흔들리고 방황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걸 내가 돌아볼 수만 있다면 송곳처럼 솟아있는 내 꿈의 단서들이 그 안에 있으리라.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90% 이상은 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버스 안에 책 보고 있는 아이를 그려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시골에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장사가 팔고 간 동명성황 왕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흙 속에서 막 놀다가 이 동화책을 봤는데 이렇게 재밌는 게 있나 그 생각이, 촌놈한테. 그래서 수학여행 갈 때 제가 그걸 싸갔는데요, 버스에서 이걸 꺼냈다가 완전 이짐에 당했습니다. 애들한테 잘난 척 한다고. 바로 덮었어요. 바로 덮고 그 뒤로 친구들 앞에서 절대 책을 안 펼쳤습니다. 근데요, 어렸기 때문에 그랬지만 내가 조금 이성적이었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내가 바른 걸 하고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맨날 남아서 애들 가르쳤거든요. 한글 모르는 애들 가르치고 굉장히 즐겁고 기뻤습니다. 성취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남아서 선생님들을 안 봐야 될 모습을 자꾸 보면서 선생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버렸어요. 맨날 방과후에 남아서 채점 하다 보면 선생님 이상한 짓 하는 것들 다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생 절대 안 될 거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가르침에 대한 설레임 달란트를 묻어버린 겁니다. 아주 나중에 아시아나에서 제가 선생이 돼 있는 걸 보고 돌이켜 봤습니다. 아, 나한테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덮였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30대가 돼서, 이거 제가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닙니다. 내 꿈의 방황기 잠적기 때 이렇게 진폭이 넓게 막 흔들흔들 하고 있었는데요, 아시아나에서 인터넷 팀을 처음 만든대요. 신설팀을. 제가 조종사 본부에서 취미 시대를 누리고 있었는데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던 차인데, 조종사 본부는 일반직의 늪이거든요. 조종사들이
스펙은 나보다 낮은데 연봉은 몇 배 많이 받아서 벗어나야지 생각을 하던 차였습니다. 근데 인터넷 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엄청 이력서를 뻥을 치겨가지고 아시아나 1등 인터넷 전문가로 뽑혀서 인터넷 팀 신설 멤버로 갔어요. 근데 그야말로 침소붕대였습니다. 나중에 인사팀 부장한 동기가 나한테 이력서 너무 잘 썼다고 칭찬하더라고. 그때 좀 글발이 있었나 봐요. 문제는 인터넷 신설팀에 갔더니요. 보통 새로운 업무는 과거의 문서를 보고 배우거나 과거에 업무했던 선배한테 배우는데 종이도 한 장이 없고 선배도 한 명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용어도 몰라. 사실은 인터넷을 모르는데. 그래서 사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 감당이 안 된다 이거. 몇 억짜리 프로젝트를 저한테 하라는데 인터넷 용어를 못 알아들어요.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 소린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내가 갑인데 그 용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내가 벗어나려고 늪으로 들어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독서가 시작이 그때가 2000년입니다. 독서노트의 시작 시기. 날마다 테헤란로로 퇴근해서 퇴근하면 테헤란로 출근하고 저녁에 출근하면서 테헤란로에서 젊은 아이들이 책 보고 사람 만나고 세미나하고 커뮤니티 하는 거를 반복해서 참여를 한 겁니다. 책 보고 사람 만나고 세미나 가고 커뮤니티 하고 그 반복을 3년간 하다 보니까 내가 인터넷 분야로 가기에는 너무 늦었구나. 마케팅 분야로 가자. 또 다 바꿨죠. 사람, 책, 세미나 커뮤니티를 바꿨습니다. 한 3년 해보니까요. 이 길도 아닌가 봐. 그래서 교육팀으로 가서 또 사람, 책, 세미나 커뮤니티를 바꿔서 간접 경험을 해봤더니 한 3년 지나니까 내가 과거에 묻었던 내 삶의 달란트, 사명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려 9년 만에 찾았습니다. 엄청 오래 걸렸는데요. 아깝지 않습니다. 왜? 이걸 못 찾고 죽는 사람이 80%고요. 이걸 찾는 20% 중에 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20% 중에 80%랍니다. 100명 중에 서너 명이 꿈을 찾아서 몰입해본 경험을 갖는데요. 제가 너무 일반화를 했지만 이해하기 쉽게 일반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9년 걸렸지만 서너 명 안에 들어갔다. 성공할지 모르지만 몰입을 해봤다는 것 자체로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과정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신조어죠. 지금 열심히 우리 레오짱 작가님 책을 읽고 있는데 조어, 약어 많이 써라 얘기하시더라고. 저도 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왜?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요. 그래서 저는 꿈의 공식, 성공의 공식은 내 꿈이라는 건 바로 선택하면 안 된다. 이 소중한 꿈은 탐색기, 준비기, 몰입기를 거쳐 가야 된다. 앉아서 이걸로 할 거야. 이건 너무 위험한 짓이다. 저도 그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데려다가 꿈이 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2시간에 꿈 정하세요. 이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탐색기, 준비기, 몰입기가 필요하고요.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책을 읽고 사람 만나고 세미나, 커뮤니티 다니면서 내 꿈의 탐색기, 내 꿈의 준비기, 내 꿈의 몰입기를 가야 된다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혼자 상상해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계산하면 이런 겁니다. 내 꿈의 탐색기 3년 동안요. 현재 분야, 과거를 추적해서 내가 달란트가 있던 분야, 1, 2분야, 시장성도 있고 이런 걸 판단해서 저는 이거를요. 인터넷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교육 전문가 직렬로 하다 보니까 9년 걸렸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해보니까. 멘토가 없으니까 제가 그 짓을 한 거죠. 세 개를 동시에 놓고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뭘로? 책과 사랑과 세미나 커뮤니티로. 그러면요. 1년에 12권만 읽으면 됩니다. 목적 독서를 하는 거죠. 소설 에세이 읽어도 이건 이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한 3년 해보고 그중에 하나를 고르죠. 2년 동안 몰입을 거기다 합니다. 5년 되면 준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그때 뛰어들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길죠. 9년 동안 하라면 아무도 안 하실 거야. 10년 동안 이렇게 하라면. 이걸 압축해 보는 겁니다. 압축을. 밑에 이렇게 쌓이는 독서량, 사람 만나는 양이 보이시죠? 10년 동안 하면 한 분야의 책이 60권, 한 분야의 사람 60명, 한 분야 세미나 60회, 한 분야의 커뮤니티 60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하면 96회가 돼요. 이 정도면 엄청난 양입니다. 준 전문가가 돼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되돌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걸 줄이니까 이렇게 돼요. 6개월간 탐색기를 갖겠다. 양을 좀 늘리는 거죠. 기간은 단축하고. 6개월간요. 3개 분야를 책을 하나씩 읽으면 6개월간 6권을 읽잖아요. 한 달에 1권씩이면
한 분야에 6권만 읽어도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럼 6개월 후에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또 6개월간 그 책만 봐요. 그럼 1년이면 상당한 양이 읽힙니다. 사람도 그러고 주변에 전문가도 있고. 그러면 2년 차부터 거기에 몰입을 해도 된다는 거죠. 예시를 든 겁니다. 모두 다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기간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요. 내가 완전히 딴 길로 가기 전에 거기를 검토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책과 사랑과 세미나 커뮤니티로 해야 되고 네트 하면 좋고 안 되면 그중에 한두 개라도 하시라는 거죠. 방향이 있게 흔들려야 됩니다. 흔들리는, 그러니까 청춘이다고 얘기하지만 흔들려도 이유이시 흔들려야 된다는 거죠. 조종사들이요, 비행기에 타면 제가 아시아나 입사해서 5년 동안 조종사 심사부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를 타고 다녔어요. 외국 가면. 조종사들이 하면 여기서 뭘 하냐면 얘가 인천공항에 딱 서 있으면 앞에 있는 게 FMS라 합니다. 플라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해서 항공 관리 시스템인데 이게 GPS, 우리가 쓰는 GPS 나오기 훨씬 이전에 얘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위도 경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조종사가 앞에다 좌표를, 목적지 좌표를 찍어줘요. LA 공항 위도 경도 찍어주면 그러고 나서 오토파일럿 딱 치면 얘가 알아서 떠서 알아서 날아가서 알아서 내립니다. 바람이 불면요, 머리 틀어서 날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머리 틀어서 밀렸다가 원위치에서 이 선을 잡고 가요. 왜?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완전히 엄한 길로 가지 않는다. 두 번째, 흔들려도 흔들림이 심하지가 않다. 그 얘기는 내 자원과 시간의 낭비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려도 이유 있게 흔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개념적으로 이미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전문가가 되기 이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제가 검토를 이걸 해야겠다는 목적을, 이유를 가지고 흔들렸잖아요. 진폭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렇게. 방황 별로 하지 않았고요. 주변에 당구치는 유혹에도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제 길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봤다. 이게 찾아온 겁니다. 40대. 젊은 아이들한테 꿈을 코칭하면서 강의하면서 여기서 저 마약 먹은 기분이었어요. 전국에서 한 260명의 아이들이 막 가방 들고 와가지고 제가 기획한 행사거든요. 아시아나 드림 앙상블이라 해서 보통 앙상블 하면 음악단을 얘기하지만 저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강연과 공연의 앙상블을 재능 기부로 하자, 이 기획서를 써가지고 회사에서 포상받고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 좌우측에 있는 스몬 밴드가 축하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재미와 의미가 융합된 재능 기부단을 만들었는데요. 강의하고 옆에 서 있었던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강사님 손 한번 잡아도 돼요 하는데 그 순간이 뽕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연예인 하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 자, 잠깐 강사님이 아, 다시 들어갑니다. 예, 네. 돌아갑니다. 예. 춤 고르고 있으신 사이에 우리 홍에리얼님이 뽕 맞은 것처럼 노래 한곡 하실래요? 한 자리? 아, 그게 이 제 그게 PC가 뽕 제가 맞았나 봐요. 모르는 노래예요. 아예 아, 저는 그 총 맞은 단어를. 것처럼을 패러디 하시면 돼요. 아, 아, 백지영의 그래요? 저 총을 쏘기만 했지 맞아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미국은 여군 출신이세요. 미국의 여군 출신. 그래요? 네, 실제 전사 출신이세요. 저는 그 노래를 하셔서 제 PC가 뽕 맞은 줄 알고 갑자기 멈춰가지고. 네,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그런 제가 퇴사하기 전에 강의 만족도를 처음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전원 만점 3번이 나왔더라고요. 5점 만점에 4.8이면 96점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 길로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인생에서 신봤다 이런 기분인 겁니다. 이게 전작인데요.
북경대 정치학과 나온 그 아가씨가 이 책을 보고 이런 그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질비하게 늘어놓는 짜깁기 자기개발책이 아니라 작가님 삶을 통째로 갈아놓은 것 같은, 그래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이 작가한테 최고의 찬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레오장님은 저보다 훨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최고의 찬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는 확신을 신받다, 이런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 사명, 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사는 삶, 뭘로? 대화 강의 지필, 코칭 강의 지필로 해야겠다. 그렇게 저의 진짜 내 꿈을 정한 거죠.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정상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은요, 다다르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향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명이란 죽을 때까지 다다르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향하기 위해 있는 거다. 왜? 사명은 이타적인 거기 때문에 세상에 불쌍한 사람을 내가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미치는 한에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 모든 사람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돕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는 거죠. 그러면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건 꿈 넘은 꿈이 없는 거죠. 극한의 극상의 꿈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제가 브랜드 네임을, 사명 꿈 네임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드림 마이스트로. 그래서 본인들도 사명을 찾아서 이 두 가지를 정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돼서 꿈에 몰입을 하면서 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깨달음이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꿈에도 세열이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꿈이 뭐예요? 단어는 하나인데요. 대답이 4가지 답이 나옵니다. 사명적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직업적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한 단어지만 이 4가지로 사람들이 한국에서 쓰고 있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개념이. 무게도 다르고 서열도 다릅니다. 의미, 개념도 다르죠. 제일 위에 있는 게 사명이고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직업이고 경제적인 거죠. 버킷리스트는 사명과 직업과 경제를 열심히 사는 나한테 주는 포상 같은 겁니다. 희망 리스트 같은 거죠. 이 개념을 먼저 가지고 꿈을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미지화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명이 정상에 있고요. 인간은요, 장비가 도와주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면 절대 저 정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그런 거라는 거죠. 왼쪽 능선에 우리가 올라가면 베이스 캠프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2000m, 4000m, 6000m 하듯이 직업이라는 건 고등학교 어디 가고 대학교 어디 가서 무슨 전공을 해서 어느 회사 가서 몇 살 때 어떤 전문가가 돼서 세상에 어떤 득을 주겠다. 이게 직업적 꿈이, 꿈 넘어 꿈이 필요한 거고요. 오른쪽 능선의 경제적 꿈, 13세 때 유태인처럼 축의금을 받아서 사천이 모이면 20살에 1억을 모으고, 이 과정들에 대한 목표과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게 경제적 꿈인 거고요. 버킷리스트는 오른쪽 하늘에 떠 있는 나한테 주는 포상 같은 거라는 거죠. 이 개념을 주고 나서 너의 꿈 체계를 한번 잡아봐라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박진영 씨가요, 집사부일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위치를 꿈으로 삼았답니다. 직업적 성공, 경제적 성공을 너무 일찍 다다랐대요. 20대에 다 이루고 났더니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더랍니다. 서울대 간 학생들이 죽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직업, 대학생이 최종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루고 나면 허망하다는 거죠. 박진영 씨도 똑같이 20대에 그걸 깨닫고 인간은 위치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구나.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I want to be X. 나는 가수가 될 거야. 가수가 되고 싶어. 나는 100억 부자가 되고 싶어. 이루고 나면 허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존재가 필요하더라. 가치. 이기적이지 않는 이타적인 가치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룰 수는 없지만 향해 갈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하더라. 이 영상은 시간상 지금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의 꿈 체계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다. 이미지로 해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찍어보시고 좌표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 넘어 꿈이 필요하다는 건 직업적 꿈이거나 경제적 꿈은 이거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아까 그
산 이미지에다가 나이에 언제 뭐가 되겠다,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직업이 필요하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직업이 필요하고요. 세상에 의미를 남기는 의미 직업이 필요하답니다. 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라고 봐야 될까요? 이분의 사상이 간디라든가 법정의 무소유, 킹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시민권 운동에 영향을 많이 이분이 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수필 중에 월든이란 수필이요. 하버드 졸업한 27살의 소로우가 사회로 나가지 않고, 이것도 1900년대 뭐 전 이때쯤이니까 완전 초엘리트죠. 근데 사회로 성공으로 달리지 않고 숲속에 들어가서 2년 2개월 동안 농사 지으면서 쓴 수필입니다. 이분이 농꾼이냐 학자냐는 거죠.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계승이 됩니다. 이 책들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드린 말씀을 화두로 가지고, 끝에 있는 책이 앞에 있는 반농은 이 시오미 나오키라는 사람이 앞에 있는 반농은 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되, 뒤에 있는 X는 뭐냐면 사명을 뭘로 할까, 세상에 어떤 의미를 남길까를 방정의식을 두고 찾아야겠다고 쓴 책입니다. 제 인생의 바이블 같은 책이거든요. 당신의 반 X, 반 Y는 뭐냐? 모든 사람이 농사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질문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시대, 성인 시대를 세 개로 나누거든요. 당구 시대, 재미 시대죠. 재미를 추구했던 시대고요. 취미 세대는 그야말로 취미에 취해 살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작가 시대, 의미를 지향하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재미의 재질이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지금도 재미가 있지만 당구 시대 때 재미하고 작가 시대 때 재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질감이 달라요. 나에 대한 자존감, 자아실현, 성취감, 설렘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두운 역사도 내 역사이기 때문에 부인할 필요도 없지만, 가급적이면 꼭 작가가 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뭔가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철학을 젊은이들한테도 심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50대 왔습니다. 슬픈 50대. 뭐 더 이상 안 읽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50대 와서 조금씩 깊어지는, 이게 이제 득이잖아요. 기억은 줄어들지만 지혜는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헬렌 켈러 영화를 보는데, 헬렌 켈러가 늙어서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수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인생에는 두 번의 생일이 있는 것 같다. 육신의 생일하고 영혼의 생일이. 자기는 19개월 땐가 열병인가 걸려서 눈이 멀고 귀가 멀었잖아요. 그래서 짐승 상태로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그 날, 계기, 변곡점은 헬런 켈러 선생님이 와서 자기 손목을 잡아준 그날이었더라. 그날이 내가 인간으로서 영혼이 탄생한 날이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영혼의 생일이 있을까?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물어봐야 된다. 영혼의 생일이 나한테 있었나?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되새기지 않으면 눈치 못 채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영혼의 생일의 전후에 내 삶, 내 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만약에 영혼의 생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책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세미나 가고 커뮤니티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센서티브하게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나타납니다. 무관심하고 무덤덤하면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냥 흘러갈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적어보고 되새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인생 곡성 라이프니가 되는 느낌이에요.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시골에요.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죽은 어른이 계십니다. 제가 학교 갔다 올 때면 취해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집에 가더니 50대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되게 본능적으로 사는구나. 하루 인생 너무 제가 일반화했지만 20% 정도 이렇게 살다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태어나서 부모님하고 스트로크, 감성을 주고받으면서 감성적인 사람이 돼갑니다. 근데 이렇게 감성만 있는 상태에서는 나이가 들면 다시 아기가 돼요. 치매에 걸린다거나. 이성적인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벗어나 아이들한테 감성을 호소해서는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행동을 안 하면 왕따가 되니까. 그래서 이성적인 삶까지 갑니다. 하지만 감성 이성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나이가 되면 지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 통해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또 한 가지 삶이 있습니다. 지성적 삶. 제가 이 이론이 만들어진 건 박경리 작가님 덕이 큽니다.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82세 때 TV에 나왔는데 이분이 너무 초롱초롱한 거예요. 총기가 젊은이보다 더 많은 걸 보면서 왜 저분은 우리 부모님은 늙어가니까 애가 되는데 저분은 안 그럴까? 왜 저럴 수 있을까? 김영석 교수님은 102세가 됐는데도 왜 저렇게 초롱초롱할 수 있을까? 이효령 박사님은 지성적인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육체적인 삶이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지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 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가려면. 근데 지성적인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흉내만 내다가 많은 사람, 임계점을 넘어가는 사람. 제가 인텔렉츄얼 실링이라고 지성천장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거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본능적인 삶은요,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이고요. 감성적인 삶, 어른이 됐는데도 감성밖에 없는 어른아이, 예어른의 반대죠. 세 번째, 이게 가장 보편적인 삶이다. 중류 인생의 이성적인 삶인데 흉내만 내는 지성 인생은 저는 가짜 지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임계점을 넘어간 사람 진짜 지성. 사람들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저 사람만이 진짜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하류 인생 쪽에 가까운 건지, 본능적으로 사는지, 중류 인생에 가까운 건지, 상류 인생에 가까운 건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꿈의 공식이 성공의 공식이었다면 보고 공식은 행복의 공식입니다. 학습하고요. 세상을 학습하고 그걸 내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에서 얻은 지혜의 1이라도 0.5라도 더해서 세상에 나눠줘야 된다. 재미돼야 휴식돼야만 할 게 아니고 지식 가치 돼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강의를 통해서 교학상장이라 한자어 저는 좋은 얘기지만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자대장,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나눔을 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집필을 통해서 우리 내후장님 글과목 얘기하듯이 글 쓰는 게 가장 교자대왕의 끝판왕이고요. 창조 쾌감, 자아 실현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분명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제가 시간이. 그래서 꿈의 공식, 성공 공식을 실천하고 복의 공식, 행복 공식을 실천하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우렁도우렁 그런 사람들과 지적인 삶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재미도 즐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행복한 성공은 자연스러운 결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에 제 부고장을 이런 삶을 추구하는 내 삶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부고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빼려고 했어요. 그냥 부고장 써봅시다 이러려고 했더니 너무 자서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출판사 사장님이 의미 있을 것 같다고 남겨놓자 해서 제가 남겨놨습니다. 원래는 가장 제 친한 친구가 지금 중국 광저우 주재원으로 현대자동차 주재원 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죽은 현장에서 읽어주는 부고장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좀 울컥해서 안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분 한번 우리 그럴까요? 낭낭한 정유영님 아니 에리어 홍님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한번 낭낭한 여성의 목소리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누가? 후. 제가 읽을까요? 네, 정유영님 손 드셨습니다. 네. 네, 이게 채팅창 잠깐
네. 누군가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 삶. 제 친구 김상경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의미 깊게 살았습니다. 늘 세상을 읽고 자신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를 학습하고 실천하고 나눴습니다. 늘 대화와 강의와 집필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를 나눴습니다. 제 친구가 세상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스스로 위대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눈 감기를 소망합니다. 머지않은 날 그가 먼저 간 세상에서 먼저 떠난 내 소중한 친구를 꼭 다시 반가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 제가 읽는 거하고 또 기분이 또 다른 느낌이 네. 드네요. 한번 이런 걸로 써보셔도 앞에서 했던 거 쭉 해보시면서 사명을 찾고 나면 이 사명이 궁극에 어떻게 닫아들기를 바라는지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필로그인데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문명의 발달은 곧 도구의 발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보다 속도도 빠르고 힘도 센 짐승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저 도구의 힘이었거든요. 횃불하고 돌도끼. 그게 발달한 게 지금의 IT 시스템, 인공지능 이런 시스템들인 거죠. 인류가 그렇게 발달했다면 개인도 발달을 위해서는 자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내 꿈 성공 시스템 같은 게.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생각을 물리적 힘을 만들려면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회사에서는 ERP를 만듭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아시아나항공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 투입이 됐는데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됐습니다. 왜?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100억 이상을 뽑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회사보다 내 인생이 소중하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내 인생에도 ERP가 필요하다.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퍼스널 리소스 플래닝. 내 모든 자원을 목적을 향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자기개발 책이나 강의가 너무 많습니다. 목표 관리만 잘하면 성공해요. 나를 따르세요. 메모만 잘하면 돼요. 독서 관리만 나한테 배우면 성공해요. 장담합니다. 땡땡땡 다 땡입니다. 땡땡땡땡. 장담하건대요. 이 중에 하나만 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그래서 그걸 개념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내 꿈이 비전 노트에 이렇게 좌표가 심어져 있다면 그걸 위해서 독서를 하고 인맥 관리를, 인연 관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지혜와 열정을 내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시간 관리해야 되고요. 습관 관리 하셔야 되고 생각 관리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자기계발에서 얘기하는 7가지 화두입니다. 파편적인 책이나 강의로 돼 있는. 내 꿈을 향해서 책을 읽고 사람 만나고 시간 관리, 습관 관리, 생각 관리를 뭘로 하냐? 메모로 하는 겁니다. 메모는 할 일 쓰고 약속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을, 이런 지혜의 열정들을, 경험들을 만나고 음미하고 개선하고 실행하고 개선할 것들을 메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총체적으로 일어나야 내가 지능이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더라도 얘가 보충해주고 개선해주고 강화를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겁니다. 이 앞전 책에 쓴 게 이런 거죠. 인생에 대한 그림, 큰 스트럭처를 그림으로 그려서 내 삶이 과거 어땠고 이게 내 인생의 과거입니다. 연역입니다. 몇 살 때 어떤 사건이 나한테 어떤 성취감, 트라우마를 줬는지, 현재의 나 상태, 성공 자원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인생의 사명이 뭐고, 직업적 목표, 경제적 목표가 뭔지, 이걸 위한 전략, 플랜이 뭔지, 그걸 위해 올해 안에 내가 뭘 해야 될 건지를 한 장 안에다 빅피처를 그려놓고 이렇게 저는 내 삶 속에 동거를 합니다. 액자를 만들어서요. 학교, 회사 책상, 집 책상에 놔두고 휴대하는 다이어리에 A4 반, A5 사이즈로 들고 다닙니다. 늘 숲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인생의 나침판을 들고 다니고 있고요. 여기에서 정의한 내 삶의 목적, 목표를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어떤 책을 보고 누굴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영화를 볼 건지
어떤 책을 쓰고 어떤 강의를 할 건지 여기서 하면 거기에서 정의된 책들을 만나고 나면 독서노트에 정리가 되는 거죠. 책을 읽고 나면 제목을 쓰고요. 몇 페이지에 언제 다 읽었고 어떤 분야에 누가 썼는데 출판사 어딘데 내가 목표했던 만큼 기대가 됐는지 목표를 실현했는지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는지 논리적인지 실용적 가치가 있는지 추천할 만한지를 5점 만점으로 해서 25점. 하얀 라인에 있는 책은 20점 이하, 80점 이하죠. 약간 배신감, 실망을 준 책. 핑크색은 좋은 책, 빨간색은 내 인생의 바이블. 제가 이거 한 지 3년 만에 독서법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스템 효과라는 거죠. 저는 2년 노트도 여기 한 10,000명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별표가 다 명암인데 나머지 이 핑크색 부분만 제가 인덱스로 놓는 겁니다. 별이 3개인데 4천이면 이 사람한테 내가 집중하겠죠. 1천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167명 만났는데 나카무라 유카무 이 사람 별 셋이잖아요. 출장 가면 이분 만날 겁니다. 내 인생의 인적 자원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내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실천이 안 된다면 이런 겁니다. 실천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론, 방법, 도구, 사례까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이론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런 도구가 필요하고 이 3개 가지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고 B는 저렇게 했구나. 하버드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셨으면 혼자 못해요. 실행할 때 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같이 갈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그 선이 연결이 돼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지능과 의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나누려고 이렇게 드림 플래닛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저도 안 만들려다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강의로 끝나면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걸 나누고 있고요. 내 영혼의 생일은 내 삶의 변곡점은 언제였을까?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살던 어린 시절, 어른들이 내 꿈을 훔쳐갔다. 이 책의 결말이죠. 그리고 어른이 된 나도 다시 아이들의 꿈을 훔쳐가고 있다. 왜? 그 아이가 그 어른이 돼서 똑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을 내가 끊지 않으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꿈은 없는 상태로 어른이 돼서 똑같이 유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 각자의 삶이 이렇게 바뀌기를 흔들림을 일 때 좌표를 가지고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생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 생일이 오늘이었으면 제가 뭐 1시간 반 강의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아까 22년간의 독서 노트인데요. 좋은 책을 골라서 정독하고 평가한 건데 욕심나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책은 아니지만 저는 업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면 책만 읽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000권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 책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좋은 책을 저는 1년에 50권 정도씩만 읽어가도 준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책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럼 총 몇 권 정도를 평가하신 걸까요? 저 기록이? 800권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800권에 대한 어떤 좌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구매 인증 책을 사신 다음에 서평을 SNS라든가 교보나 S24 서점 그 책의 서평으로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제가 볼 수 있는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파일 3개 제 독서 노트하고 본인이 해볼 수 있도록 어른용 독서 노트 또 아까 우리 아이가 했던 아이용 독서 노트 템플릿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예.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저번에도 한번 특강 초청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특강 전에 하고 특강 이후에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김상경 그래요? 차장님은 꼭 책을 사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강을 듣고 나면 저 책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기분을 꼭 들게 만드시고 그만큼 알차다는 얘기겠죠. 예. 그럼 Q&A는 그 사전에
드린 그걸 대답을 주시나요? 아니면 아니 아니 거기는 어. 큰 그 질문 아닌 것 같아서 예. 손 들고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손 같아요. 들고 자유롭게 질문 주십시오. 예. 이명진님, 강의 들으면서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는 예. 크게 이렇게 기대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드는데 가면 갈수록 네. 굉장히 어떤 기대감을 점점 정폭시키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래서 참 에너지를 업을 시키고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리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대단한 노하우와 어떤 내공과 어떤 경륜을 가지고 있는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예. 뭐 사실 굉장히 FM의 모습이고 네. 굉장히 탁월한 어떤 누구나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드는데 예. 약간 조금 제가 뭐 이렇게 문제 제기 아닌 문제 제기로서의 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네. 게 예. 모두가 우리 김상경 대표님처럼 음. 작가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음. 그렇게 지향하면서 살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네.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당연하죠. 이제 지향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무엇보다도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두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당구 치고 놀고 이런 거 뭐 이렇게 돼서 조금은 약간 안 좋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네. 그 뒤에 이제 뭐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예. 아쉬움 듯한 모습으로 이제 뭐 험한 듯한 약간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예. 이렇게 여유롭게 좀 뭔가 음.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보면 그렇죠. 또 어떤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는 좀 여유롭게 음. 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는 데 좀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네. 사람들도 있고 또 네. 어떤 사람은 우리 이제 김상현 이제 작가님께서 전에 그러니까 당구 시대 말고 그 이후에 여러 예. 가지 취미 활동을 다양하게 했던 그런 것을 정말 가치에 두고 굉장히 즐기면서 행복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예. 이게 뭐 더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예. 서로 가치와 의미 부여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제가 뭐 나무라고 어떤 인생이 좋고 나쁘다 생각 안 해요. 그건 다 선택이고 첫 번째 모든 강의가 만인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받을 만한 거야 아니다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고 당구 시대를 제가 두각을 나타냈던 제일 문제는 거기에만 미쳐 있었던 게 문제라는 거죠. 취미 저도 있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만 미쳐 있는 게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나쁘다는 지금도 당구 치죠. 근데 다른 걸 살피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내 삶에 대한 얘기인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저 치열하지 않습니다. 제가 22년간 해온 거를 1시간 반에 그냥 보여드리니까 허걱하는 거죠. 22년을 1시간 반에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 허걱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계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짜집기 해서 책을 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실천 없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회사에서 11년 동안 인재개발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강사를 불러서 썼겠습니까? 서당계 풍월, 짜집기 주장만 하는데 말빠르고 글빨은 좋아요. 알거든요. 저는 그분의 어떻게 살아온지를. 이게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자기계발 전문가로 가겠다는 제 사명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누군가의 꿈에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10가지 남들이 힘든 것도 실천하면서 그중에 한두 가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한 가지 하면서 이게 정답이니까 이것만 따라오세요. 오히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들을요. 갑자기 따라오시면 제가 배가 아파요. 나 22년 했는데 이렇게 쉽게 따라오면 배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러 가지 드린 말씀 중에 한두 개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한두 개 따라해 보시고 그게 내가 내공이 쌓이고 하면 조금씩 이렇게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강권하는 거 아니고 취미 즐기는 건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당구만 치는 거, 취미만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선택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추구하면서 그것도 있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지 그거조차도 난 받아들이기 싫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다 본인들의 삶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지어요. 아시아나 과장 승격 과정에서 제가 독서법 강의를 4시간 동안 열심히 10번을 토했는데요. 어떤 친구가 평가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인생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뭐 억지로 읽으려고 혼낸 것도 아닌데 나는 선배는 이렇게 살아봤더니 책이 되게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1년에 52권만 읽어도 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그걸 제가 얘기해 준 겁니다. 100권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나 검사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 선배가 이렇게 저렇게 방하고 살아보니까 좋더라 했는데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그러길래 이게 뭐지? 그래서 절대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리얼 홍님이나 김호경님이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아까 이명진님 말씀하신 거에 첫 번째 동감하는 게 네. 처음에 막 시작하시는데 레오짱님 욕했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잘 모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분을 모셔온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이요. 그래요? 한 처음 서두에 근데 이게 이제 막 진행이 되면서 뭐 초집중을 해서 막 메모하고 듣고 하면서 속으로 레오짱님 그 강의는 하겠다고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수준이 높은데? 막 이러면서 듣다가 그다음에 막 다 캡처해서 저희 24살짜리 아들한테 막 계속 보내면서 근데 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수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9월 네. 25일에 레오짱님 강의 후기를 썼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신받다였어요. 제가 가졌던 꿈을 놓고 살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들은 강의가 5개월 동안에 100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읽은 책이 몇백 권이 진짜 저보다 다 무서운 되고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여주신 그게 제가 네. 우리 김상경 대표님께 너무 감동한 건 그렇게 살아오신 걸 보여주셔서 좋았고요. 예. 22년의 증명. 그리고 그거를 제가 레오장님 강의를 듣기 전에 들었으면 짜증나서 덮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개월 가까이를 미친 듯이 그렇게 하다가 제가 올해 지금 2022년에 하고 싶은 게 루틴 아주 작은 것들을 잘게 쪼개서 그걸 지키는 거라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너무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다 리스트업해서 하거든요. 근데 원래 레오장님이 저를 9월에 만났을 때 네. 저는 그 큰 아웃그림만 그리지 작은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오장님이 4시간 동안 저를 가르치셨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밤새서 4시간을. 근데 그렇게 4시간을 교육받고 막 열심히 이렇게 5개월을 하다가 김상경 대표님 강의를 들으니까 진짜 하나도 놓칠 게 없는 거예요. 처음 거 빼고. 처음에 저거 왜 하시지? 시간 아까워 죽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김상경 대표님의 강의는 이렇게 소수가 들어온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그 최대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분기점? 그 점에 있는 임기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영향을 주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었고요. 책은 바로 지금 주문해가지고 저 미국이라 좀 오래 걸리거든요. 잘 읽고 미국이라. 오늘 강의 후기도 올리고 책 예. 후기도 잘 올리겠습니다. 정말 레오짱님께 감사드려요. 먼저는. 아유. 그리고 김상경 대표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요. 예. 아까 직업에 아직 질문 안 하셨구나. 질문 안 했어요. 이제 네. 감동만 전했고요. 질문은 직업에 대통령이라고 써져 있던데요. 네. 예. 여전히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왜냐면 제 아니, 꿈도 아닙니다. 대통령이거든요. 아니에요? 아직도 저는 대통령이세요? 지나갔죠. 저기 에리얼 오케이. 홍님 아직도 대통령이세요? 네. 대박. 그래요. 그래서 대박. 저는 또 혹시 경쟁자일까 싶어갖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리얼 홍님은 미국 대통령이시잖아요. 미국 대통령. 아니요. 저는 그때는 미국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 태어나서. 저는 이제 시민권 버리고 한국 가서 한국 대통령 하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 두 번째 질문은 고향이 예. 전북이세요? 전북? 전남입니다. 전남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북을 계속 보면서 저분 말투는 저기 태생이다 막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꿈이 아직도 대통령이냐? 그게 질문? 아, 아닙니다. 옛날에 지나갔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예. 너무 혹시 뭐 김호경님 계속 이렇게 경추를 고추 세우시고 계속 잘 좋은 자세로 들어주셨거든요. 어떤 뭐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아니, 저는 따로 질문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저는 음,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방향 있게 흔들면 음, 뿌듯하다. 그 말이 되게 남고, 음, 제가 이제 아이 키우면서 네. 제 꿈도 거의 생각 안 하고 살았고, 이제 음, 아이가 이제 좀 자라니까 이제 엄마는 꿈이 뭐야? 엄마는 뭐 되고 싶어? 이런 질문을 그렇죠. 자꾸 해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는 그냥 제가 농담으로 엄마 부자 되는 게 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는데 네. 이제 요즘에 책도 읽고 제가 좀 중심을 잡아야 이제 아이들도 좀 잘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강의 신청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 꿈 멘토 예. 그게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인생에도.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어떻게든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책 구입해서 후기 남겨서 아까 그 소중한 800여 권의 독서 노트 자료, 그리고 그 템플릿까지 같이 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갑자기 그 레오정 줌스쿨의 교학 상장을 교자 대장으로 바꿔야겠다 앞으로 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장땡이다. 가르치는 예, 사람이 맞습니다. 가장 크게 맞습니다. 성장한다. 예, 그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때 발견할 시점에는 교학 예, 상장이 최고의 좋은 모토였는데 이 교자 대장이라는 더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곧 바꾸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성경 작가님. 네, 저도 조심히 즐거운 들어가시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후기 많이 남겨주셔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한번 뵙겠습니다. 네, 드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